또 하나 청문회를 보니까 요사이 민주당 의원들 또 하나 유행이 뜨구만요. 태극기 배지를 다 붙였대. 맞아요. 태극기 배지를 다. 예, 국회의원 배지 대신에 태극기 배지 붙인 사람이 있고 국회의원 금 배지 위에다가 태극기 배지를 붙인 사람들이 있고. 맞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태극기를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태극기를 붙이고 다녔잖아요. 내가 이 최근에 제 유튜브 방송 맞아요. 제목을 뭐 그렇게 쓴 적이 예. 있어요. 도대체 당신은 태극기를 보고 감격을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옛날에 지금은 아마 그런 부대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 북파에 우리 그 군인들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름은 안 밝힐게요. 네. 그 북파 하는 부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고생들을 해요. 그 가령 땅을 딱 파면 막 그 속에 한 시간 안에 딱 숨어버리면 몰라요. 거의 뭐 무덤 같은 데가 가장 많이 이제 쓰는 곳이에요. 그런데 동두천에서 동두천 지역 깡패들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1대3으로 붙었는데 한 사람이 죽고 현장에서 네. 한 사람이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관할로 우리가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다 하는데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조사를 하고 내가 그 면담을 좀 할 때예요. 좀 변호사로. 예. 네. 그때 내가 법무참모 있을 텐데 예.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회 하강식이 있어요. 예. 국회 하강식 하면 그 애국가가 팍 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군 부대에서 국기를 다 내려요. 국회 하강식이 딱 끝나더라면 내 방에 내 뒤에 있는 그 태극기를 딱 보고 경회를 쫙 하는데 얘가 눈물을 흘리더라고. 나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극기를 보고도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이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정보를 캐려고 우리가 그때는 글로벌 호크기 같은 이 정보를 얻는 그런 기구 비행기들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구매를 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미군으로부터만 정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미군이 정보 주면 우리 정보를 얻는 것이고 군에서 쓰는 편지에서 제 1번이 정보입니다. 2번이 작전이고 정보 작전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정보가 우리가 가장 취약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군에. 그런데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북파 부대를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직접 북한 넘어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고 하는 것을. 그래 잡히잖아요. 네. 잡히면 온갖 고문을 받다가 죽습니다. 거기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먼 옛날 얘기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 얘기면 내가 못하죠. 네, 그런데 네. 먼 옛날 얘기니까 하고 지금은 아마 그런 부대를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북 간에 그만큼 그 거리도 좁혀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제 과학 기제가 발달했고 우리가 글로벌 호크기를 4대를 운용을 합니다. 북한에 트럭이 쫙 지나가면 거기에 들고 있는 게 총인지 삽인지 우리가 위에서 찍어서 다 알고 있어요. 이러니까 굳이 우리가 북파 부대를 운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극기를 보고 감격을 하는 걸 내 눈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배지를 다 붙이고 다닌다. 그러면 나는 국가를 대표한다 뭐 이런 의미로 붙일 수도 있지만은 나는 이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태극기 배지를 붙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묻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태극기를 보고 감격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나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 월드컵 했잖아요. 네. 결승전을 보러 일본에 도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서해 교전으로 우리나라 군인이 6명이 죽었잖아요. 연결식을 한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같으면 그 연결식에 가야죠. 네. 그게 월드컵 결승전을 갈 것이 아니라 난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의 이 좌파들 혹은 진보주의자라고 우기는 자들에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묻고 싶은 겁니다. 태극기를 그렇게 열심히 붙이고 다니는데 당신은 태극기를 보고 정말 감격을 한 적이 있느냐.
있으면 한 문제도 얘기를 한번 해봐라. 흔히 그러면 내 지난번에 한번 좌파들하고 밥 먹을 때 한번 그러니까 여쭤보셨을까? 야 지난번에 내 독일 가서 미넨 공항에 미넨에 뭐 비행기를 타고 갔던 모양이에요. 미넨 공항에 보니까 우리 삼성 카트가 보고 그때 진짜 감격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업체의 그 활동 가령 이 삼성, LG 이런 로고를 외국 공항에서 보면서 감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뉴욕 한복판에 삼성 광고판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국력이 이렇게 커졌구나 감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림픽 때 태극기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기분 좋다 이러는데 정말 어느 날 문득 태극기를 보고 감격을 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 묻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그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 야당 의원님께서 한번 그것도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태극기의 의미와 그 왜 붙이고 다니시는지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전에 좀 보신 전체 평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진짜 내가 놀란 것은요. 오늘 총리 그 인사청문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내란죄 프레임 이걸 시정일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난 민주당 의원 중에 그런 분 난 성감잘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오기영 의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내란죄 프레임을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 이분도. 그렇죠. 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분들은 내란죄 아니면 뭐로 앞으로 국회의원을 하려 하느냐 내란죄 프레임 아니면. 그런데 빛의 혁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빛의 나는 혁명. 얼마 전에 저도 우연히 알았습니다. 빛의 혁명. 야, 빛의 혁명이 뭘까? 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인슈타인 이론 빛도 휘어진다. 원래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빛은 직진하잖아요.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빛이 휘어지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빛도 휘어진다는 걸. 그래서 개기 일식 때 브라질과 아프리카에서 그걸 확인을 했어요. 저쪽에 태양 옆에 있는 별이 있는데 그 개기 일식이 되면 깜깜해지면 촬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태양이 딱 가려지면. 그리고 원래 그 별의 위치를 찍은 사진하고 있으면 거기 위치가 바뀌어가 있어요. 그 빛도 이게 휘어진다. 지금 이제 빛도 휘어진다는 것이 이제 전체 물리학자들에게는 상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대단해가지고 뉴욕 타임스하고 영국의 더 타임스에는 일면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아인슈타인도 틀렸다 이런 제목을 쓴 게 뉴욕 타임스고 이게 영국의 더 타임스는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직접 조명을 했어요. 네. 예, 그런 뭐 내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폴 존슨이 쓴 그 모던 타임스는 그 1919년입니다. 그때가. 와. 예, 1919년 그때 5월 달인가 그래요. 그때부터 현대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폴 존슨은. 현대는 그때부터 시작됐고 고전은 근대다는 거예요. 나는 1900년에 니체가 죽었을 때까지가 근대고 니체가 죽음으로써 이제 현대가 시작됐다. 나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나는 1900년을 기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뭐 어떻든 그 빛도 휘어진다.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빛의 혁명을 하시다가. 빛의 혁명이라기 나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뭐 갑자기 왜 물리학을 얘기를 하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광주가 빛골이라고 하잖아요. 예. 빛광자를 쓴단 말이에요. 예. 우리 광화문 또 빛광자를 쓰고 그런데 빛의 혁명의 내란죄를 빛처럼 빨리 제압을 했다. 그래서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란죄를 제압했다. 나는 빛의 혁명이라는 게 지금 일반화돼가는 용어 아니잖아요. 마치 나는 이것이 그래서 어디 중국에서 쓰는 말인가? 북한이나 뭐 중국에서 쓰는 용어처럼 들리거든요. 네. 중국에서 쓰는 말인가? 이게 뭐 중국에서 혹시 광혁명이라는 말이 있나? 참 내란이라는 단어가 저는 처음에 이 내란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저런 심한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냐, 계엄과 내란을 이제 구분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했거든요. 객관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내란죄도 뺐고 이게 아직도 수사 중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론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아주 쉽게 공공연히 그냥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란죄 말이 처음 나온 것이 12월 3일 밤 10시 1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나서 새벽 4시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곧장 그 모 신문에 그것도 조중동 중의 신문 하나는 따옴표 사이에 딱 넣어서 이 내란 수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미리 다 정해놓고 지금 벌이는 무슨 약속 대령 같아 보인다. 그런데 이 내란죄 프레임을 딱 들고 나왔는데 이 내란죄 프레임이 뭡니까? 내란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자극하는 겁니다. 그렇죠. 삽시간에 내란죄 프레임은 무시무시한 효과를 봤어요. 그렇죠. 이 내란죄 프레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 쪽은 그리고 윤석열 그 전 대통령도 맥을 못 써버렸습니다. 그렇죠. 내란죄 프레임을 딱 뒤집으니까 특히 한동훈 그 대표가 네. 당시 대표잖아요. 그렇죠.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자백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순간에 권력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 말은 문자 그대로 범여권이 민주당의 앞에 꿇어앉은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내란죄를 저지른 범인입니다 하고 꿇어앉은 거와 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동훈은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뒤집어선 이 네. 배신자 프레임 이걸 벗어나기 힘들 거다. 앞으로 두고 봐라. 근데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란했느냐. 또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계엄 선포했느냐 그랬지. 내가 언제 계엄 선포했느냐 하고 거꾸로 해서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격을 그런 본인이 머릿속에는 한동훈이 머릿속에도 내란죄 이퀄리 내란죄 이꼬르 그렇게 생각을 하신 모양이죠. 참 비상계엄 선포 이꼬르 내란죄 이렇게 딱 머릿속에 박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언제 계엄 선포했느냐 이 말을 딱 하죠. 맞습니다. 제가 참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허영 교수가 내 기억이 맞다면 작년 12월 7일 날 중앙일보에 아마 김영 칼럼을 썼을 거예요. 이 전 세계에서 이 대통령이 통치자가 비상대권을 선포했다 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 그리고 이 헌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헌법에서 그 비상계엄의 요건을 정해놓았는데 그 요건에 충족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 통치자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다. 그 대통령이 그걸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는데 그걸 내란죄로 해서 형사적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 뭐 대통령이 사임을 한다라든가 이런 정치적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그걸 형사 처벌을 한다는 것은 내란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 이 자리에서도 그 얘기 자주 나왔습니다만 그 공수처 오동훈이라는 분이 이 내란죄로 수사를 하면서 그런데 본인은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다가 연관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한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란죄로 수사를 했다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체포영장 청구를 2번 하잖아요. 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한 번 했는데 그 판사들 3사람이 단 어느 누구도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그렇죠. 전체를 제대로 평석을 할 때가 올 것이다. 네. 한번 두고 봐라. 맞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불기 전에 먼저 들어누운 풀들 같은 그 존재들은 자기 자신이 묻힌 묘비에 앞으로 뭐라고 적어야 할지 스스로 고민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뭐 조지 버나드 쇼처럼 내가 얼렁뚱땅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 이렇게 표절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번 정권이 이렇게 바뀐 데 이 내란 프레임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내란 정권을 뭔가 해결해야 된다. 뭔가 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을 했을 거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사에 어떻게 이제 남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 아닌가.
아니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쩌면요 그 2, 3년 안에 또 국정교과서에 실으려고 할 겁니다. 아. 이 내란죄 문제를요 반드시 실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내란죄를 빨리 빛의 속도로 그 제압을 한 빛의 혁명의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쓰겠죠. 빨리 그 처리를 하려고 검사들을 한 100여 명을 투입을 한 게 맞죠? 나는 지금요 그 검사 120명인데 120 명. 3대 특검에 검사 120명이잖아요. 이런 그런데 규모가 있었습니까? 글쎄 거기에 특검 보도는 왜 그리 또 많습니까? 어지간한 지금 특검 세계잖아요. 네. 특검 보도에 몇십 명씩 막 이렇게 그리고 검사들이 몇십 명씩 몰려가 있는데 40명씩 검사들이 가 있는데 이분들이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박영수 특검 때 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박영수 특검 때 그 숫자를 가지고도 이른바 이 나라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그 여파가 결국은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할 때는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그 기자들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그 공소 유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다. 5단계나 승진을 시킨 겁니다. 고참 부장검사였는데 네. 5단계 승진을 시켜서 중앙지검장에 그 중앙지검장은 한 단계 격하를 시켰어요. 고검장 자리였는데 지검장 자리로 한 단계 격하를 시켜서 그렇게 그 자리에 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 자리 격하를 시켰는데도 그때 신문에 이미 다 적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무일 검찰총장 다음에 이건 그 차기 검찰총장 영순이다. 뭐 이렇게 신문에 크게 다 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영순위가 됐죠. 그때는 이 뭡니까 자유한국당이었습니까? 그 청문회 할 때 이 반윤석열 공격으로 또 난리가 났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 나는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도 참 재밌는 말이었고 이게 그 검사가 이 복수하면 그 깡피지 그게 검사냐 그런 말도 아주 유명한 말이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말들이 본인이 발목을 잡는 말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든 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요. 전 대통령이 나는 내란을 일으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법률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나의 은사였던 허윤 교수님도 이 내란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요새 침묵하고 계시던데 뭐 어떻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부터 민주당 집권 세력들은 그 내란이라고 얘기를 생각을 해서 내란 특검을 갖고 집권하자마자 곧장 3대 특검 밀어붙이잖아요. 계속해서 흔들고 있죠. 예. 아니 집권 바로 이튿날 밀어붙인 겁니다. 3대 특검을 밀어붙여 가지고 특검 다 임명하고 지금 특검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대 특검이 얼마나 휘발성 높은지 압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월요일마다 재판받으러 가는 것도 이제는 뭐 지하 통로를 이용하다가 이제는 앞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멀지 않아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구속시켜야 된다. 다시 꼬린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감옥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휘발성 높은 것이 김건희 특검이에요. 네. 김건희 특검의 제목이 혐의가 16개죠. 야, 나 그거 보면 섬찟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추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가방, 목걸이 이런 거 특히 가방을 받아가지고 웃돈 들여서 예. 교환을 했다는 등 그런 치사한 것부터 예, 그리고 건진법사 뭐 연관된 거하고 그다음 진짜 큰 문제가 명태균이가 연결이 된 이 공천 개입 사건. 이거 되면요. 어지간한 현 정권의 시행착오 실정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오로지 전체 매스컴이 카메라가 전부 다 그쪽으로 다 집중될 거니까 앞으로 적어도 한 6개월 동안은 이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또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드라마는 아무도 안 보고 네. 이제 뉴스 시간, 뉴스 보는 것이 하나의 드라마가 될 겁니다. 이제 또 재밌는 그 시대가 또 와요. 그래서 민주당의 인기는 하늘 높이 치솟을 거고
내년 어쩌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정확히 앞으로 1년 뒤까지 이걸 끌고, 11개월 예, 뒤죠. 끌고 가겠죠. 까지 아마 끌고 예. 가려고 할 겁니다. 맞습니다.